안녕하세요, 집보남입니다. 오늘은 전세 낀 아파트 세입자 내보내고 매도 매수하는 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실제 전세가 껴있던 매도 물건에 세입자를 내보내고 실입주 가능한 물건으로 만들어서 5천만 원 정도를 더 받게 해서 팔았던 제 사례를 얘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이 방법을 배우고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다면 5천만 원, 1억 원까지도 올려서 파실 수 있는 분들도 계실 거니까요. 꼭 내용 한번 제대로 보시기 바랍니다. 자,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재밌는 현상 중에 하나입니다. 실제 사례인데요. 오피스텔의 큰 평형인 아파텔의 매도가가 최근에 5억 7천에도 거래가 됐고요. 4억 8천에도 거래가 되는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거의 전세 가격은 최근에 4억 8천에 거래가 됐었습니다. 현재 네이버 부동산에 들어가서 이 매물의 가장 저가 매물 가격을 찾아보면 전세를 끼고 5억 원에 나와 있는 매물을 찾아보실 수 있고요. 실입주 가능한 물건으로 6억 원에 나와 있고, 그리고 전세 가격은 가장 낮은 게 4억 7천, 높게 가면 5억 원 넘게도 있는 가격 매물들도 있더라. 그래서 이런 기현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 군데뿐만 아니고, 그리고 아파트에서도, 한가람 세경 아파트에서도 비슷한 현상, 전세가 새 안고는 가격이 낮게 형성되어 있고 실입주 가능한 매물들은 이렇게 가격이 높게 형성되어 있는 상황이 발생되고 있는데요. 이 현상이 왜 일어나고 있냐라고 설명을 드리면 주택임대차 입법에 의해서가 가장 크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기존 임차인이 나 앞으로도 계속 거주하고 싶다라고 하면 기존 금액의 5% 상한선 내에서 가격을 올려주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내 계약 기간 이후부터 2년이라는 기간을 연장해서 거주할 수 있는 권리, 계약갱신 청구권이 주어졌기 때문인데요. 이 때문에 지금 현재 조금 전 보여드렸던 아파텔, 힐스테이트, 에코의 경우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고 있냐면 2019년 3월에 전세보증금 3억 원에 계약을 했던 세입자가 2022년 11월 현재 전세보증금 시세가 4억 8천인 걸 확인한 거죠. 그러면 이에 현 세입자는 계약갱신 청구권을 활용해서 2년 연장을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실제 그렇게 했고요. 그렇게 되면 퇴실 날짜는 2023년 3월이 되는 거죠. 하지만 매도자 입장에서는 2021년 6월에 양도세 인상 전에 매도를 하고 싶은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발생 많이 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전세 끼고 있는 매물들의 가격이 낮게 형성돼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최근 상황에 대해서도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최근 매수자들은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로 인해서 무주택자나 1주택자들만 실거주용으로 주택을 많이 구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세를 낀 물건이나 아니면 낮은 전세금으로 들어가 있어서 갭 가격이 큰 매물은 인기가 최근에 많이 떨어지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 같은 상황이 나온 건데요. 하지만 매도자 입장에서 전세 세입자만 내보낸다면 매도가에서 10% 이상의 수준에서 더 받을 수 있다. 그러면 꼭 이 상황들을 익숙지를 하시고 꼭 트라이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돼서 오늘 내용들을 정리해서 올리게 됐는데요. 하지만 이 내용들은 일반적인 케이스에서 모두 활용 가능하다라고 저는 설명드리지만 이렇다고 해서 모두 완벽하게 모든 케이스를 커버하고 있지는 않다라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방법, 세입자를 내보내는데 드는 비용보다 실입주 가능한 매물로 팔렸을 때 수익이 더 큰 경우, 그런 경우에 고려를 할 만한 방법이고요. 또한 말씀드리면 방법이 좀 조잡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합법적인 범위 안에서 하는 것이고 이 영상을 보고 따라만 해도 5천만 원에서 1억 원 더 받을 수 있다면 여러분들 관심 가져야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이게 이 가격을 올리는 게 대한민국 자본주의 사회에서 수익을 극대화하는 방식인데 왜 관심을 안 가질까요? 어떻게 바라보냐에 따라서는 세입자, 매도자, 매수자가 모두 이득이 되는 방법으로도 판단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나는 순결한 사람이고 돈에 크게 관심 없다, 세입자를 보호해주고 싶다, 그러신 분들은 여기까지만 보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자, 내용 시작에 앞서서 혹시나 이 내용을 보시고 나중에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점이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 그래서 나한테 꼭 맞는 상세한 유료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제가 아래 댓글에 고정을 해 놓을 테니까
그 번호로 문자로 먼저 연락을 좀 부탁드립니다. 제가 그러면 다시 회신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법,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개정이 되면서 이 내용들이 복잡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임대차 보호법을 좀 아셔야 됩니다. 하지만 중요 내용만 우리 간단하게 찝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계약갱신 요구가 어떤 것인지 알 필요가 있는데,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 많은 내용 중에 3번, 8번 위주로만 보면 좋을 것 같은데, 3번은 서로 합의하에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와 임대인이 목적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에는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 아래 이 사항을 제외하고 혹시나 내가 세입자들을 내보내게 됐다라고 하면 배상해줘야 되는 금액이 얼마 정도 되느냐라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요 부분을 좀 중심적으로 보도록 할게요. 내용을 간추리면 요 하나, 둘, 세 가지 방법 중에서 가장 큰 금액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금액이 각각 얼마가 되는지를 그러면 먼저 알아봐야겠죠. 하지만 이 내용들을 지금 다 다루면 어려우니까 우선 제가 나중에 영상을 이 금액을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올리도록 하고, 지금 현재 손해배상액이 대충 얼마 정도 나오는지를 한번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보증금 5억 원으로 계산했을 경우에는 한 월세 104만 원이 환산 월차임이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나오는 금액은 한 312만 원 정도가 예상이 됩니다. 이게 첫 번째 손해배상액으로 판단하시면 되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계산을 또 쭉 이렇게 하면 2억 원, 1억 원 증액에 따라서 금액은 달라지는데, 2억 원으로 할 경우에는 한 984만 원까지 나올 수 있다. 하지만 실거주자가 매수 후, 실거주 시에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이 부분도 알아놓으면 좋고, 세 번째로는 임차인이 입은 손해액인데, 이건 아직 법원 판례가 없기 때문에 정확한 가격이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대충적으로 이 정도가 나오겠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수준으로서는 사실 한 5억 원 기준으로 따졌을 때 500만 원 수준으로 보면 되지 않을까라고 시장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세 가지 방법을 다 따졌을 때 금액이 1,000만 원 정도는 넘지 않더라. 5억 정도면은 서울의 중위 보증금 가격인데 그 가격을 넘지는 않더라라는 사실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세입자를 내보냈을 때 배상해줘야 되는 금액 자체가 그렇게 크지 않다라는 사실을 인지할 수 있는 거죠. 이 부분에 입각해서 다음 내용들을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선 여기가 핵심 포인트입니다. 우선 말씀드렸던 주택임대차 보호법 제6조 계약갱신 조항에 따르면 임대인은 임차인 계약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기간에 임차인에게 계약 연장 유무를 통지해야 되는 겁니다. 참고로 이 기간은 변경이 됐던 거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처음 해야 되는 액션은 무엇이냐? 계약 만료가 최소 2개월 이상 남은 경우에 사용이 가능하고, 세입자에게 이 임대인인 내가 들어가서 실거주할 거라고 통보를 합니다. 그래서 6개월 이전에 해줘도 상관이 없고 시기는 빠를수록 좋습니다. 그리고 세입자가 다른 집을 구할 수 있게 보증금의 10%를 먼저 주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른 집을 구할 수 있게 먼저 주는 것이고요. 그리고 대충 한 1개월 이후 계약 만료 2개월 이상은 남은 시점에 다시 한번 전화를 합니다. 팔아야 할 것 같다. 내가 지금 세금이 좀 많이 문제가 돼서 팔아야 될 것 같고, 팔게 된다면 손해배상액 기준으로 내가 세입자 분에게 줘야 될 돈이 한 300만 원 정도 될 것 같더라. 그래서 혹시 500만 원 정도 드릴 테니 계약갱신 청구권을 안 쓰고 나가줄 수 있냐? 라고 이 시점에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세입자 입장에서는 어차피 나가야 하는데 500만 원이라는 돈을 받기 위해서라도 합의서를 아마 써줄 확률이 높습니다. 저는 사실 여기서 잘 컨트롤해서 문제를 해결을 했었는데요. 합의서를 그 이후에는 받고 입주 가능한 물건으로 만들어서 매도 계획을 잡으시면 됩니다. 혹시나 세입자가 싫다고 하는 경우는 어떡하나요? 그렇다라고 하면 다시 세입자에게 내 부모님이 실거주라도 하셔야 되니 알겠다. 그러면 나와주는 것으로 하고
그러면 나는 부모님이 이곳에 입주하는 것으로 준비를 하겠다라고 하고 전화를 끊습니다. 그리고 계약 기간 만료 최소 2개월 1주 정도 남은 시점에 다시 전화해서 부모님이 거주하기로 했던 그게 일정이 안 맞아서 현재 세입자분이 계속 거주할 거냐라고 물어봅니다. 그럼 시기적으로 2개월 1주 정도면 다른 집을 계약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나가겠다라고 할 확률도 상당히 높아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나갈 거라고 얘기를 하면 실거주 가능 매물로 매수자를 찾습니다. 그리고 그때도 거주할 거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제 집주인의 정말 선택입니다. 방법은 한 3가지 정도인데, 세입자에게 정말 입주하겠냐고 다시 통지하고 집 안 보여주고 실거주할 사람으로 해서 매도자를 찾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손해배상 책임은 따른다. 하지만 이 금액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생각보다는 크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2번째 방법으로는 세입자가 그냥 살게 해주는 방법, 마지막으로는 가족 등 어떠한 방법으로든 실거주를 하게 만드는 방법, 이렇게 3가지 정도를 선택해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도면 웬만하면 모든 문제들은 해결될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이렇게 합의를 해주는 경우에는 또 뒤따르는 내용들이 꼭 있으니까 확인해야 될 건 계약갱신 요구를 하지 않는다라는 동의서를 돈을 받고 꼭 돈을 주고 동의서를 꼭 받는 것도 필요하고, 집을 볼 수 있게 하는 특약도 그 내용 안에 넣어야 될 거죠. 그리고 단순 변심을 막기 위해서 빠른 매수자 계약 체결 및 다음 세입자를 구하는 일정도 잡아야 합니다. 그래야지 이게 최종적으로 마무리 깔끔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 이 부분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내용을 얘기 드렸는데, 당연히 정말 사연 없는 부동산 없죠. 내 케이스에 딱 맞게 좀 상세하게 유효 상담을 받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아래 댓글에 적혀져 있는 전화번호로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다시 회신을 드려서 유료 상담으로 안내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이 전체 일들에 대해서 컨설팅을 해드리고 도와드리는 대행 서비스도 하려고 하고 있으니까요. 원하신다라고 하면 전화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오늘 준비한 내용이고요. 오늘 내용이 유익했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오늘도 꼭 좀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